네, 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오늘은 6월 11일 화요일이고요. 어제 있었던 일들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에 워낙 그 중국 쪽에서 이슈들이 빵빵 터지는지라 진짜 뭐 매일매일 접하는 소식들을 다 알고 넘어가기만 해도 상당히 벅찹니다. 요즘에. 어제 같은 경우는 일단 이런 일이 중국 쪽에서 일어났었죠. 어제 같은 경우는 이게 아니지. 환율을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일단은 그 말씀을 드린 게 이 위안화 환율, 이게 위안화하고 달러 그 환율인데요. 위안화가 지금 현재 어제 급등했습니다. 어제 0.35% 급등 마감해서 6.9297이네요. 7달러 쪽으로, 아니 참 7위안 쪽으로 바싹 갖다 붙고 있죠. 현재 이런 상황인데요. 이게 위안화가 급등하면은 미중무역 분쟁이 잘 안 풀리는 거다. 이게 급등하면 금융위기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요. 일단 어제 급등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이게 어제 이게 급등한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미중무역 분쟁이 잘 안 풀리고 이런 거보다는 어제 새롭게 터진 홍콩에서 이 난 시위와 관련된 이런 좀 불안감이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요. 물론 어떤 언론에서도 제가 찾아본 결과는 어떤 언론에서도 어제 위안화 급등한 이유가 뭐 홍콩에서 일어난 뭐 시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언론은 없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이 집회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이것이 결론적으로 금융시장 참가자들한테 영향을 미쳐서 환율을 움직이게 한 하나의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자세한 얘기를 하자면요. 홍콩 같은 경우는 이제 97년에 영국의 97년, 홍콩은 영국 식민지였고, 영국이 먹었던 중국 땅이었고, 97년도에 다시 이제 반환을 했는데, 97년도에 중국에 반환한 이후에도 약간 좀 자치구 이런 형태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죠. 그렇게 그렇게 나라가 돌아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뭐 다들 들으셨겠지만 범죄인 인도법 개정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일단 시위가 터지고 있고요. 규모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확인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일각에서는 홍콩을 언제든지 그 탱크로 밀어버리려고 선전시에다가 기갑사단을 배치했다 이런 얘기까지 있고 실제적으로 그 시내에 탱크를 싣고 돌아다니는 트레일러 사진을 저도 인터넷에서 본 것 같아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이 중국의 대응이 제가 봤을 때 이게 이제 터질 게 터진 겁니다, 이제.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인 게요. 중국 국내에서 더군다나 아직 언론이나 이런 게 좀 차단이 되지 않은 좀 개방적인 홍콩에서 이런 반중국 시위가 터졌는데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곤혹스러운 게 이 다 언론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대고 탱크를 끌고 가가지고 너무나 무력으로 세게 진압을 할 수도 없고요. 그렇게 되면 끝장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국제적인 왕따로 가는 거고요. 제2의 북한이 되는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얘네 시위하는 걸 가만히 놔두면은 나머지 이제 50여 개의 소수민족들이 또 들고 일어날 홍콩도 저렇게 시위하는데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게 될 경우에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이 흔들려 버리는 그런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섰습니다. 그래서 진압을 너무 빡세게 진압을 해도 문제, 그렇다고 진압 안 하고 내버려두면 중국 공산당 자존심의 문제, 시진핑의 자존심 문제, 이렇게 이게 지금 일이 흘러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야 홍콩에서 이런 일이 있더라 수근수근하고 넘어가지만 이게 굉장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미중 무역 분쟁만큼 중요한 소식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요.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내부 치안 유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이 국방비에서 내부 치안 국내 내부 치안 유지하는 데 쓰는 비중이 뭐 외국에 상대하는 뭐 그런 비용을 이미 뭐 초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반란이 무서워서 베이징에 가장
최정예 사단이 배치가 돼 있다는 둥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의 홍콩 집회 어, 미중 무역 분쟁과 더불어서 중국이 좀 골치를 썩게 생겼습니다. 어쨌든 뭐 좀 잘 해결이 되길 좀 바라고요. 저게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저 홍콩 시위가 저게 시위 하나 났네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저건 이제 사태의 추이를 유심히 그리고 공산당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시진핑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를 유심히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9일에서 10일까지 미중 무역 협상을 하긴 했는데요. 일단 오늘 11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별다른 언론의 얘기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제 무슨 일이 있었긴 있었던 것 같고요. 오늘 조용한 거 보니까 오늘 시장 뭐 어제 미국도 오르고 우리나라 장도 지금 현재 오르고 있는 걸로 봐서는 미중 무역 협상 뭐 그렇게 안 좋게 끝난 것 같진 않고 어느 정도 좀 성과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요. 시장 반응 보니까 어느 정도 성과는 좀 있었던 것 같고 아마 G20 정상회담에서 G20 오사카 G20에서 그 뭔가 도장을 찍거나 이런 행동을 하고 싶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뭐 기다려야 된다는 점은 확실하죠. 자, 아무튼 불확실성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홍콩 시위라는 점 또 하나 생겼고요. 달러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최근에 급락했기 때문에 다시 살짝 반등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주식은 뭐 추세 괜찮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은 추세 괜찮아요. 우리나라 선물 보시면은 뭐 아직까지 이렇다 할 뭐 위협적인 사인 없고요. 추세는 일단 전환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풋옵션이 안정적으로 꾸준히 죽어가고 있고요. 어, 네, 풋옵션 안정적으로 꾸준히 죽어가고 있고 잘 오르고 있습니다. 딱히 뭐 걱정해야 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죠? 삼성전자를 봐도 그죠? 삼성전자를 봐도 멀쩡합니다. 우리나라 쪽 주식은 일단 바닥은 치지 않았나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은 됩니다만은 어쨌든 아직까지 미중무역협상 완전 타결이라는 재료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나 한 방 정도는 더 철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경계감 정도는 뭐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바닥 나왔다라고 좀 공격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렇게 봐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그런 상황입니다. 바닥은 나오지 않았냐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은 뭐 잘 오르고 있어서 딱히 할 말이 없고요. 미국 주식 뭐 어제도 뭐 음봉이긴 하지만은 갭 상승해서 음봉이었고 좋아요. 예, 흐름도 괜찮습니다. 무역협상 쪽 얘기를 해보자면은 뭐 여전히 잘 나가고 있죠. 무역협상 쪽 얘기를 해보자면은 여전히 시진핑을 압박하면서 뭐 잘 진행이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 나온 뉴스들이 대충 살펴보면은 뭐 그죠? 뭐 트럼프는 중국과 합의가 잘 될 것이다 관세 덕분에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 어제까지 무역 협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제 저녁에 트럼프가 중국과 합의가 잘 될 것이라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뭔가 뭔가 좀 중국이 좀 굴복하는 모습이 어제 협의에서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추측을 좀 하게 만드는 대목이고요. 뭐 그렇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뭐 별다른 거 없죠. 예. 하여튼 요즘에 뭐 금리 인하 22 유럽 중앙은행에서도 원래 올해 8월 정도 금리를 올리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또 금리 인하를 하게 생기게 됐습니다. 뭐 어쨌든 분위기 그렇게 묘하게 흘러가죠. ECB에서도 금리 인하 얘기 나오고 있고요. 뭐 페드에서도 금리 인하 얘기 나오고 있고 지금 시장 분위기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잘 생각들 해보세요. 뭐 은행이 망한 것도 아니고 뭐 기업들이 줄도산하는 것도 아니고 주식은 1년 반째 조정을 받아서 굉장히 싼 상태고 어떠한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이슈는 중국의 항복의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 더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중앙은행들이 유동성까지 공급해주고 긴축 기조를 조금 뭐 완화해 준다면은 주식은 폭등할 조건들이 지금 다 갖춰지고 있는 겁니다. 버블이 만들어질 만한 조건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고 있고요. 어떤 트리거 지금 이제 방아쇠만 당겨지면은 이제 버블 형성으로 가는 겁니다. 어,
지금 차원 이제 지금 지금 이런 때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비관론보다는 이제 슬슬 희망, 그죠? 희망과 오히려 역발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요. 마지막으로 그거 하나 보고 갈까요? 마지막으로 여기 기사 나와 있죠? 페드에 이어서 22도 금리 인하 시사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 최근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다는 게 그게 좀 많은 문제였는데 3개월물하고 10년물 그 스프레드 금리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이제 최근 시장이 좀 안정돼 가는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안전자산으로 쏠림이 요즘 조금 이제 좀 멈췄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제 좀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해결될 때가 되어가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요. 보자. 3개월물이 2.279죠? 3개월물이 2.279고 아직까지 역전 상태네요. 아직까지 역전 상태. 근데 일단은 뭐 지금 보시면 3개월물이 금리가 다시 슬슬슬슬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조만간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 장단기 금리차 역전은요, 무서운 게 언제가 무섭냐면요, 10년물하고 10년물하고 2년물이 역전이 되고 나서 그에 뒤따라서 그 이후에 3개월물과 10년물이 금리가 역전되는 그런 차례차례 순차적인 역전이 정말 무서운 건데요. 지금 2년물 같은 경우는 아직 역전이 안 됐기 때문에 2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얼마냐면요, 1.89입니다. 1.89.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이 시장은 조금 뭐 틀어졌지 완전 뭐 망해간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금융위기가 난다, 지금 금융위기가 난다라는 쪽은 뭐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시나리오로 어쨌든 흘러가고 있습니다. 약간 여기서 어쨌든 제 걱정이 되는 거는 그거예요. 어쨌든 중국이 지금 세계 경제에 키를 쥐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불황으로 빠지느냐 아니면은 버블로 가느냐는 중국이 키를 들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홍콩에서 시위가 나가지고 또 다른 전국 불안이라는 이슈가 터져서 개인적으로는 좀 불안합니다. 어떻게 돼갈지. 미중 무역 분쟁에 이어서 홍콩에서 시위까지 났다는 거 정말 투자자로서 좀 섬뜩한 상황인데요. 아무튼 뭐 잘 풀릴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저기 6월 11일 이슈와 시황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요. 뭐 또 내일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